사이다 무비튼. 이건 내가 대학생 시절에 경험한 결혼식 사이다 썰이다. 당시 나는 여름방학이 다가와 알바를 찾고 있었다. 그러자 친구 혜지가 알바 찾는 거면 결혼식장 알바 소개해줄까? 이번 주 토요일에 바로 한 건 있다는데 알바생이 잘 안 모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단기간 알바이긴 하지만 이번에 시급 꽤나 좋대. 어때? 높은 시급에 이끌린 나는 쉽게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알바 당일. 오라? 왠지 결혼식 분위기가 이상하네. 신랑 신부는 누가 봐도 사이가 좋아 보이는 미남미녀 커플이었고 친척분들도 엄청 많이 오셔서 즐거워 보였다. 하지만 하객 속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다. 신부 쪽 하객 테이블은 거의 텅텅 비어있는 것이다. 하객이 한 명밖에 없는 테이블도 있었다. 신랑 측 하객 테이블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다들 마치 회사가 끝난 김에 잠깐 들린 듯한 차림새로 업무용 가방까지 들고 와 있었다. 게다가 아무도 신랑 신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턱을 괴고 조는 사람, 핸드폰만 쳐다보는 사람, 노트북을 두드리며 일을 하는 사람 등 이 사람들의 태도는 결혼식이 시작되고 나서도 변함이 없었다. 결국 아무도 반응이 없고 축가도, 축사도 없었고 사회자는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정장을 입은 분들의 태도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고 식장 분위기는 점점 식어갔다. 신랑 친척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식장을 둘러보더니 걱정되는 얼굴을 하며 테이블에서 수군대기 시작했다. 결혼식도 막바지에 이르러 갈 때쯤에는 처음에는 방긋 웃고 있던 신랑 신부도 점점 얼굴이 굳어졌고 결국에는 이렇게 축복도 못 받을 거면 결혼도 하지 말 걸 그랬어 라며 신부가 울기 시작하는 바람에 옆에 있던 신랑은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럼에도 여하튼 식은 끝까지 진행되었다. 그리고 식장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스태프분들이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들려왔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너무 비참하긴 하더라. 비국이 따로 없던데? 그래도 이게 전부 계획대로 진행된 거지? 무슨 말이지? 혜지는 그날 일이 있다고 식장 청소가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가 버려서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가 없었고 밤이 되어서도 계속 너무 궁금해서 결국 혜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결혼식 뭔가 이상하던데? 눈치챘어? 그렇게 될 거라고 사전에 듣긴 했지만 상상 이상이어서 남일이지만 내가 식은땀이 다 나더라. 어떻게 된 건데?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혜지가 들려준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오늘 식을 치른 신랑은 딱 봐도 다정해 보이는 존잘남이었지만 알고 보니 그의 본 모습은 마음에 든 여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악마와도 같은 남자였다고 한다. 신랑은 예전에 한 번 결혼했었고 전부인과의 사이에선 막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우연히 자신의 부하와 그 아내분이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아내분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 그러자 전부인을 이유 없이 괴롭혀 아이와 함께 집에서 쫓아내고 억지로 이혼까지 했다. 자유의 몸이 된 그는 부하와 아내분을 집에 초대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대접하거나 하여 둘과 깊은 관계가 되었다. 둘에게 신뢰를 얻기 시작한 그는 부하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이간질을 해 부부의 신뢰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부하에게는 네 아내가 남편 몰래 둘이서 한잔 안 할래요? 라고 나한테 그러던데 괜찮은 거냐? 라고 말하고 아내분한테는 부하놈이 오늘 형수님이 만들어주신 도시락을 걔가 만든 요리 손도 대기 싫다 라고 하면서 버리려 하길래 그냥 제가 받아서 먹었어요. 그 닭튀김 진짜 맛있던데요? 라고 이간질했다. 당연히 그게 사실일 리가 없었지만 평소에 잘해주는 상사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그 부부도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심지어 당시에 부하는 신랑의 음모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매우 바쁜 데다가 출장도 잦아진 탓에 부부가 함께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고 그 사이에도 신랑은 이간질을 계속해 둘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 후 심신이 모두 지쳐버린 부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아내분과 이혼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랑은 마음이 찢어진 그녀를 달콤한 말로 위로해주어 마음을 얻어내고 프로포즈를 했다.
그렇다. 신랑이 첫눈에 반해 부하에게서 뺏어낸 이 여자가 그날 결혼식을 올린 신부인 것이다. 그 후 신부와 부하가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한 신랑은 부하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심하게 갈구었다고 한다. 작은 실수에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꾸짖거나 불합리한 평가를 내려 직책을 강등시켜버리거나 해서 아내와의 이혼으로 이미 피폐해져 있던 부하는 갈굼을 견뎌내지 못하고 건강까지 망가져 일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프로포즈를 한 뒤 신랑과 동거를 시작한 신부는 어쩌다가 신랑의 핸드폰을 보고 말았고 지금까지의 신랑의 계략을 모두 알게 되어 신부는 결혼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짜내는 악마 같은 신랑에게 갑자기 당신과는 결혼 못해 라고 말했다간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에도 희생자가 생기는 건 아닐까 생각한 신부는 신랑과의 결혼식을 대참사로 만들어 이 결혼식을 파탄내기로 했다. 먼저 모든 신부 친구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결혼식에 오지 말아달라고 연락했다. 신랑이 애초에 전 부인과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리고 보란듯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아니 꼽게 생각한 사람들은 전부 결석했다. 그리고 남은 건 신랑의 부하들 뿐이었다. 부하들은 모두 신랑이 전 남편을 갈구던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기에 신랑 지인들처럼 사실은 다들 결혼식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신부에게 모든 얘기를 듣고 그 말은 즉 쓰레기 같은 상사 결혼식을 대놓고 망쳐도 된다는 거죠? 크크. 그런 거라면 협력해야죠. 크크. 라고 흔쾌히 받아들였다. 게다가 신부는 웨딩 플래너에게도 얘기를 해놨기에 식장에도 정보가 공유되어 식장 직원들이 사정을 미리 알고 협력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부하들은 예정대로 신랑 신부를 완전히 무시했다. 상복이라도 입고 갈까 하는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 모두 업무용 시꺼먼 수트를 입고 참석해 비극적인 결혼식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신부 친척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신랑 측은 꽤나 당황스러웠겠지. 그 후로 여름방학도 끝이 나 대학교에서 혜지를 만났을 때 후일담도 듣게 되었다. 그 후 신부는 아무에게도 축복받지 못했다며 원한만 사는 결혼은 하기 싫다고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혼식에서 호되게 당한 친척들도 이 결혼은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며 신랑을 설득해 둘의 결혼은 그 자리에서 파투가 났다고 한다. 신랑은 그런 태도를 보인 부하들에게 화가 잔뜩 나 곧장 회사를 찾아갔지만 갑자기 임원들에게 불려가 부하들 전원에게 고발당했다. 신랑은 바로 직위를 잃고 평사원으로 강등당했고 완전히 다른 부서로 보내졌다. 워낙 자존심이 높은 인간이라 모두가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다. 이유는 전 부인과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내고 결혼식 비용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전 부인에게 내야 할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를 무시하고 있었더니 전 부인분이 변호사를 고용해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하자 겨우 지급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신부의 전 남편에게도 소송을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 된 전 남편의 치료비와 위자료도 청구당한 탓에 일이 끝난 후에도 주말에도 알바까지 병행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신부와 전 남편은 재판 후 무사히 재혼할 수 있었다고 들어 안심이 되었다. 혜지와 나는 그 후로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 하지만 그 결혼식 이후에 혜지가 몇 번이나 알바를 제안했지만 이제 절대 안 가 라며 거절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